안녕하십니까, 이태열입니다. 매년 8월 말과 9월 초가 개학 시즌이지만 중국의 일부 학부모들은 직장에서 월급을 주지 않아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파업을 통해 임금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X 플랫폼 네티즌 어제가 게시한 영상에 따르면 2024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집단 항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2024년 9월 5일 운남성 소통시의 건설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해 소통시 정부 청사 정문을 막고 임금을 요구하는 동안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이 사람을 때렸다. 경찰이 사람을 때렸어. 살기도 힘든데 누가 잡혀갈까봐 겁나겠어. 자, 잡아가라고. 인민경찰이 사람을 때린다. 누가 널 때렸다고 그래? 아직 안 때렸다고? 우리 다 눈으로 봤어. 안 때리긴 뭐가 안 때려. 노자는 만불외사 내하이 사구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째서 죽음으로 위협하려 하는가 라는 뜻입니다. 중공 정부가 폭력으로 인민을 통제하지만 민중의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때 엄한 법으로도 인민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정부 청사는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곳이고 관리들을 위한 곳이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보라고요. 그들이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고 당신도 들어가려면 저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난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도자가 아니면 지도자를 불러와요. 지도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는 농민공들이에요. 당신은 어느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는 거지요? 지요 서기요. 당신이 시의원 서기와 계약이라도 한 건가요? 왜 시의원 서기가 만나줘야 한다는 건가요? 이 직원의 말은 가슴을 찌릅니다. 당신이 시의원 서기와 계약이라도 한 건가요? 민주국가라면 선출된 공직자들이 하층민의 임금 분쟁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마땅하지만 중국에서는 정부 관리와 시의원 서기는 마치 높은 지위에 있는 관료들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 농국민이 시청 앞에서 소란을 피우려 하는 걸까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정부 지도자를 꼭 만나야 해요. 지정부 지도자, 신방처와 우리 3자가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해요. 여기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8월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나 애가 셋이에요. 만약 정부가 당신에게 반년 동안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와서 20일 넘게 기다렸어요. 매일 누군가 와서 해결해 준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해결 방안이 없다고요. 이 농국민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금이 오래 밀렸고 계속 지급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해결해 주겠다고 미루지만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농국민의 아이들도 학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국민이 지금까지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하자 2명의 정부 직원이 함께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농국민이 억압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임금을 요구하는 이유에 국제조직 중국 노동관찰의 창립자 리창은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건설 노동자들의 시위가 특정한 패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노동국에 중재를 신청했으며 온라인에 상황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20만 위안 한화약 3,800만 원을 체불당하면 처음에는 10만 위안 한화약 1,900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당신이 소란을 피우면 그 문제에 주목하게 되고 다시 조금 더 지급할 것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항의 방식으로만 일부 임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결국 많은 이들이 전액을 받지 못합니다. 노동중재는 1년 만기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4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약 3주 동안 중국 전역에서 74건의 집단 항의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임금 체불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항의였고 일부는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2024년 9월 5일 X 플랫폼 네티즌 청사 선생의 정치와 국정 논의는 9월 4일山东省 청도시 정목구에서 버스 기사들이 8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해 버티지 못하고 파업을 하기 시작했다며 뒤이어 출동한 특공대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고 체포되었다고 게시했습니다. 해당 네티즌이 게시한 영상에 따르면 많은 작업복을 입은 버스 기사들이 모여있고 현장에는 많은 특공대가 있었으며 일부 기사는 여러 특공대에 의해 땅바닥에 눌려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항의 인파가 소란을 일으키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사람을 때렸어. 사람을 때리고 있어요. 이 사건에 어떤 사람은 한탄하며 정말 우습네요. 외국에서는 파업이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국에서는 월급을 받기 위해 파업을 하는데 폭력 진압을 당하다니 너무 슬프네요. 어떤 네티즌은 어느 성에서 전면적인 반항이 시작될까? 산동이 유력한가? 아니면 하남, 광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특공대와 군인도 월급을 받지 못할 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나는 어느 날 특공대가 월급을 받지 못할 때 누가 그들을 안정시킬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네티즌은 돈을 전부 아프리카에 기부하고 자기 국민에게는 주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보아하니 네티즌들은 최근 중공 정부의 아프리카에 대한 막대한 원조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2024년 9월 중국에서 열린 제9차 중아프리카 협력 포럼 북경 정상회담에서 9월 5일 시진핑 중공 당수는 향후 3년간 아프리카 국가에 3,600억 위안, 한화약 68조 4천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공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민간에서 큰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티즌들은 중국 경제가 엉망이고 국민들이 병원에 갈 수도 없고 학교에 갈 수도 없으며 이제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많은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자살하거나 거리에서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중공 정부가 냄비를 깨고 철을 팔아서라도 아프리카를 지원하는 것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강계병, 즉 과도한 자선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중공 정부의 황당한 행동을 묘사했습니다. 국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과도한 자선병은 뇌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증상은 매우 선행을 베풀며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간식, 음료수, 심지어 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공 정부가 아프리카에 대규모 원조를 하면서 2024년 9월 7일 기준 과도한 자선병의 위체 지수가 4,100% 급등했습니다. 웃긴 점은 네티즌들이 보아하니 외국에 돈을 뿌리는 것도 이 병의 증상 중 하나인 것 같다. 이제 제대로 맞아떨어졌다. 안 되겠다. 웃겨 죽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일부 네티즌은 이건 맞지 않는다. 과도한 자선병은 모든 사람에게 관대한 것이지만 중공 정부는 아프리카와 중동 형제들에게만 관대하고 서양인들에게는 적대적이며 중국인에게는 잔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국인에게는 주어도 집안의 노예에게는 주지 않는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에 중공 당국도 깜짝 놀랐고 9월 8일 한 네티즌은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과도한 자선병 항목이 삭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중공 당국이 비난을 받고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민들은 웬만하면 고생을 감수하고 열심히 일하는 성향이 있지만 생활이 그럭저럭 유지되기만 하면 인내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임금 체불 시위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다음 예시는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12일 하남성 구주시 단성현의 버스 회사는 경영난으로 운전기사의 월급을 몇 달째 지급하지 못해 도시버스 전 노선이 운행 중단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 공고는 외부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운행 중단 공지는 삭제됐고 단성교통국은 협의를 거쳐 버스가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티즌은 계산해보면 중국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성 버스 운행이 중단된 이유는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사해보니 사실 버스 기사는 50여 명에 불과하고 한 달 월급은 3,000위안, 한화약 57만 원으로 매년 총 약 200만 위안, 한화약 3억 8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공시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출은 연간 1,795만 위안, 한화약 34억 원으로 되어 있어 이 대중교통에 공개된 인건비는 100% 중 10% 정도만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대중교통의 실제 연간 총 지출은 6,189만 위안, 한화약 117억 원이었고 실제 임금비는 100% 중 4%만이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중국 국민들은 모두 암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전부 정부의 체면 유지와 각급 관리들의 개인 비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관료 시스템과 치안 유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만 해도 한 네티즌은 중국 경찰의 종류를 게시했습니다. X 플랫폼의 네티즌 반소언니가 말하길 놀랍다. 정말 일반 국민들이 살 길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중국 경찰 종류는 전공경찰, 선정경찰, 순경, 특경, 치안경찰, 호적경찰, 사이버경찰, 공중경찰, 철도경찰, 공항경찰, 산림경찰 등 총 35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각종 경찰들이 받는 월급은 모두 큰 지출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수많은 시스템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중국 국민들이 힘들게 번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에 의해 대규모 자원 지원은 체제 내부에서도 불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5일 온라인에 퍼진 소식에 따르면 절강성 영파의 한 구에서는 내년 보장 6개월, 목표 8개월이라는 목표를 내놓았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티즌은 즉시 그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1년에 최소 6개월의 월급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최대 8개월의 월급을 받을 것을 목표로 한다는 뜻입니다. 네티즌은 놀랍지 않나요? 예상 밖이죠? 라며 반응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영파의 공무원들이 급여가 삭감되면 전국적으로 체제 내 인사들이 곧 끝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한 왕조의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절강성은 중국의 부유한 성 중 하나인데 그런 절강성의 영파에서조차 1년에 6개월치 급여밖에 못 준다는 소식이 들리니 중국 경제의 참담한 상황이 짐작됩니다. 2024년 8월 중국 소셜미디어 계정 함강 망격원의 게시글이 퍼졌습니다. 이 글은 복건성 포천시 함강구의 700 내지 800명의 망격원이 현지 정부로부터 반년간 월급을 체불당했고 최근에는 사회보험도 중단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망교건들은 매월 2,200위안, 한화약 41만 8천원의 급여를 받는데 이제 반년째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학교가 곧 개학인데 아이들은 학비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는 함강구 정부가 우리를 살리려는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함강구 사회치안 망격센터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 망격원들에게 한 달치 급여를 지급했으며 나머지 체불급여는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거주민 지역을 이른바 망격으로 나누고 각 망격마다 망격원을 배치합니다. 정부는 망격원이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국민을 밀착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천 망격원들이 급여가 체불된 상황이 알려진 것은 중국 일부 지방정부가 국민 감시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해외 중국어 매체에 따르면 중국 각지의 공무원들의 급여 체불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북경, 하남성, 감숙성, 란주시, 요령성, 심양시 등 체제 내 인사들도 지역 공무원들의 급여와 체제 내 은퇴자들의 연금이 자주 체불된다고 폭로했습니다. 2023년 9월 17일 X 플랫폼 네티즌 나상은 2023년 3월 천진시 하북구 정부가 대비원 사찰에서 3억 위안, 한화약 570억 원을 빌려 급여를 지급했으며 7월에 돈이 다 소진되자 다시 대비원에 돈을 빌리러 갔지만 대비원은 불문해서 속세를 공양하는 일은 없다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천진시 하북구 정부는 경찰, 사법부, 소방서, 도시관리부서를 소집하여 대비원이 위치한 지역을 정비 정돈 및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 정부가 말하는 번영의 시대 속에서 광동성 다리 밑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고된 삶을 보여줍니다. 중국 정부는 외부로는 체면을 세우기 위해 돈을 쓰고
내부적으로는 하청 농국민에서부터 버스기사, 심지어는 감시를 시행하는 망격원, 그리고 체제 내 공무원까지 모두 임금을 체불합니다. 이는 중공 정권이 이미 왕조 말기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영국 전 총리 마가렛 대처는 소위 사회주의란 깡패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결국 집단적으로 고통을 나누며 그들은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 뿐이다. 그들은 빈부격차를 없애지 않는다. 모두가 더 가난해진 상태에서 격차를 유지할 뿐이다. 공산주의의 끝이 자유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중공의 폭정이 끝나야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